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첫 관문인 중앙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열립니다. 재신임 국면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의 어젯밤 회동, 아무런 합의 사항 없이 끝나면서 야당의 운명이 중대 분수령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안철수 전 대표 조금 전에 중앙위에 불참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YTN 개건 해설위원이신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복잡한 야당의 계파 갈등과 셈법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듯이 안철수 전 대표 오늘 중앙위원회 불참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도자료 내놨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제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회동을 했는데 어제 전혀 수확이 없는 건 아니겠으나 어쨌든 결렬됐다고 봐야 되겠죠. 안철수 의원이 계속 주장했던 것은 중앙위 개최를 연기하는 문제고 설령 중앙위를 개최한다 하더라도 재심과 연계시키지 말라는 게 주장의 핵심이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는 중앙위 연기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 재심 투표도 하겠다라는 건데 단지 어제 회동에서 이 재심 문제는 중앙위를 개최한 다음에 추석 전에 다시 한번 의논할 수 있다라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의견의 이치를 봤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튼 이 재신임과 연계시키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위를 개최하더라도 혁신 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늘 중앙위에 참석할 명분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불참을 결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일단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두 가지 이유를 크게 밝혔고요. 첫 번째 이유로는 부족한 혁신안을 이대로 밀어붙이지 말고 당원들의 의견을 더 듣고 보완하기 위해서 연기를 하자. 본인은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는데 강행됐다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사실상 대표의 진퇴를 결정하는 자리로 변질된 자리다. 중앙위가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와 주류 측의 생각은 어쨌든 재신임 카드를 통해서 이 당 대표로서의 거취를 둘러싼 이 논란을 종식시키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면 돌파를 하겠다라는 건데 안철수 의원의 지금 얘기의 본질은 주장은 대표의 거취를 왜 자꾸 연결시키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다 중요한 것은 거당적인 혁신에 대한 공론화가 중요하다라는 게 안철수 의원의 입장이라서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은 이 부분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단지 현재 밖에서, 지금 외부에서 문재인 대표를 둘러싼 거취 문제와는 별도로 당 외부에서 계속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이른바 신당 창당론에 대한 변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과 같이 연계되면서 안철수 전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의 명분을 확보하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일단 중앙위에 불참을 합니다만 향후 문재인 대표, 안철수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당이 경랑에 쌓이는 정도가 아니라 당이 완전히 분열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그리고 신당 창당이라는 명분을 완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 그렇기 때문에 중앙위 불참을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대화 가능성이 남아있다. 단지 문재인 대표가 어느 정도의 양보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재심 투표로 간절시키고자 하고 그리고 혁신안도 통과시킨다면은 비주류 측의 명분이 없는 거거든요. 게다가 또 비주류 측이 주장하는 것은 설령 이 혁신안을 표결에 붙인다 하더라도 무기명으로 하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주류 측은 어쨌든 기명 내지는 기립으로 하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주류 측의 의사가 관철된다면은 비주류가 당에 남아있을 명분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는 타결 가능성이 좀 있다. 단지 오늘 중앙위에서 만약에 기명 투표가 이루어지면은 현재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이나 이른바 민진모 의원들은 기명 투표를 하면 불참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향후 절차의 문제도 또 제기될 수 있다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네, 오늘 아무튼 중앙위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어제 저녁에 안철수 전 대표, 문재인 대표 회동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회동 자체도 이슈가 됐지만 굉장히 비공개로 이루어져서 뭔가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결국 어떤 성과도 내놓지 못한 채 불발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혀 성과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단지 주류 측과 비주류 측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앙위 연계 관련된 문제와 재신임 투표 관련된 문제는 전혀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나 기본적으로 이 재신임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추후에 논의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다고 보여지는 건데 전혀 성과가 없던 건 아니다 이렇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숨바꼭질 소동이라고 불릴 정도로 철저하게 비공개로 한 건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어쨌든 이 제1야당의 지금 이 혁신안을 둘러싼 이 갈등과 긴장은 거의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태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이 최고위원회의가 비공개로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제 문재인 대표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만남 자체가 공개로 진행된다는 것 자체를 상정할 수가 없겠죠. 워낙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어떤 그 거의 뭐 마주 달리는 기차와 같은 형국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비공개로 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혁신안이 미흡하다는 명분 뭐 이걸 지금 앞세워서 안철수 전 대표 오늘 중앙이 불참하기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야당의 내용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것 같은데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충돌하는 것 3년 전 모습을 떠올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적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3년 전에 2012년도죠. 9월 달에 안철수 의원이 뭐 그 당시는 아니었습니다만 그 대선 출마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 이제 단일화를 하긴 하는데 그 단일화가 이른바 아름다운 단일화가 아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단일화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대단히 소극적이고 아주 미온적이었잖아요. 그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원이. 그리고 나중에 대선을 한 달 정도 남겨놓고 뭐 이제 지원을 하기 시작했으나 이미 상당히 이제 그 시너지 효과랄지 그런 효과는 대단히 반감된 상태였는데 바로 지금 말씀처럼 지금 그 3년 전의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 그리고 사실은 뭐 지금 이 얘기의 본질은 아닙니다만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이 세 명이 어쨌든 야권에서는 주요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인사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이 충돌은 불가피하다. 단지 이 연대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이 새정치연합의 이러한 내용을 결국은 그 공천을 둘러싼 밥그릇 싸움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을 해야 된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공천 지분을 위한 다툼을 보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나 안철수 의원이나 다 상생이 아닌 결국은 둘 다 지는 게임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3년 전에 그런 과오를 되풀이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 뭐 두 사람 간에 단판의 역사가 있다고 이제 해도 그렇습니다.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회동이 이뤄지게 된 것도 그렇고요. 안철수 전 대표가 예전과 좀 달라졌다. 이런 말을 최근에 많이 하더라고요. 좀 강경해졌다고 봐야 될까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계속 제기됐던 부분들이 너무 이제 화법이 애매모호하다. 그리고 어떤 그 정치적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다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던 게 사실이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새정치연합의 혁신안을 둘러싼 문제 그리고 문재인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안철수 의원이 아주 변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주 그 메시지도 분명하고 그리고 이 발언의 수위도 대단히 높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 수 있는. 그래서 안철수 의원 본인이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자신이 이제 정치권에 들어온 지 3년이 됐는데 그동안이 30년 같았다. 그리고 이 정치권의 바닥을 다 알 것 같다라는 상당히 그 어떤 학습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발언의 화법의 좀 방식이라든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대단히 명쾌해지고 명확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문재인 대표와 지금 아무튼 오늘 중앙위도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변했지 않습니까? 강경하게 대응하는 속내가 있다면 뭐라고 볼 수 있는지요? 결국 자신이 제가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애매모호한 합법이 정치권에서 통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제 나름의 그 정치권에서의 경험 같은 것들에서 얻은 학습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 문제는 어쨌든 지금 주류와 비주류가 충돌하는 양상 속에서 자신이 비주류의 대표 같은 대표로서 자리매김되기를 바랄 겁니다. 아마 그런 것들에서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지금 문재인 대표 측도 입장에서는 안 의원이 당의 한 축이다. 또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말이죠. 이번 혁신안 충돌 과정에서 주류 측의 지금 혁신위 쪽에 조국혁신위원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의원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탈당도 해라. 차라리 신당을 만들라. 이런 말까지 했었는데 지금 좀 수위를 조절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드네요. 조국혁신위원 그 발언 내용을 좀 보면요. 탈당의 신당을 만들라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지만 이제 혁신위원회 전면 공격이 들어와 내심 화가 났나 보다. 혹은 뭐 정치권 밖에 있다 추진했던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등의 결단에 존경한다. 이렇게 좀 비판 수위가 좀 낮아졌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조국 의원은 당원이 지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원이 아닌 사람이 당원인 안철수 의원에게 탈당하라고 얘기했던 것이 일단 논리적으로 좀 비약이 있을 수가 있죠. 아마 그러한 지적이 제기됐었고 지금 아까 잠깐 화면에 문재인 대표가 안 의원과 함께 해야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당의 내용이나 분란 이런 것들은 결국 총선에서 공천을 둘러싼 싸움의 성격이 대단히 짙단 말이죠. 예. 근데 아무리 거기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총선에서 패배하면 문재인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고 재심 카드를 관철시켰다 하더라도 예. 총선에서 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아가서 대선까지 포함해서 예. 말이죠. 그래서 현재의 재심 정국을 돌파하되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같이 하지 않는다면은 자신의 이런 여러 가지 재심 카드라든지 혁신안 통과라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정책 자극을 한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운명을 가를 중앙위가 이제 오늘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제 불참을 뭐 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오늘 상당히 좀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겠습니까? 올라오는 안건이 어떤 건가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10차 혁신안의 내용이 이른바 이제 국민 공천단을 구성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반 당원과 뭐 여론조사 이런 부분이 아니라 국민 공천단을 구성해서 100% 그 선거 인단에 의한 이제 경선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공천에 가장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 바로 10차 혁신안이었거든요. 그 부분이 있고 또 최고위원제를 폐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고위원제를 폐지해서 현재 최고위원회는 선출직과 임명직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피해서 권역별 대표와 당 대표가 이제 11명 대표위원으로 구성하는 이러한 이제 안을 통과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또 이제 최근에 또 그 문재인 대표가 이제 받아들였던 부분이 어제 문재인 대표 안철수 전 대표와의 회동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13일 날 공개성을 통해서 얘기했던 게 중앙위 연기와 재심 철회였으나 보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낡은 진보의 청산, 인재 영입 이런 걸 제안했는데 이 부분을 받아들이겠다. 이제 문재인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점이 아마 이제 문재인과 안철수 두 분이 어떤 접점을 형성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아니겠느냐라고 봐서 오늘 이제 중앙위의 이제 개최를 통해서 이 긴장이 최고조의 절정으로 치닫다가 나름의 어떤 해법을 찾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결국은 두 사람이 공론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주류와 비주류가. 그리고 총선에서의 승리라면은 현재 당 내용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자신들만의 리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치적 자각 같은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말씀하시기는 지금 오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나름대로 수습 방안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말이죠. 사실 중앙이 열리고 난 이후에 혁신안은 뭐 통과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표 재신임 투표 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 결국 그 부분이 또 한 번 충돌이 있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오늘 중앙위원회가 이제 576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당 소속 국회의원들하고 시도당 위원장 그리고 지역위원장들로 구성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친노 성향의 이제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혁신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단지 잠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기명으로 이제 표결이 될 때 이후에 이제 비주류 측이 이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혁신안의 통과가 만약에 된다면은 그건 기정사실을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아까 말씀처럼 재심 이제 정국을 어떻게 구성해 나가냐의 문제인데 저는 문재인 대표가 재심 카드를 철회할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다. 그래야지 뭔가 안철수 의원이 당에 남아있는 명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절충과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이 이후의 그림을 상정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일단 중앙위가 이제 오후 2시 이제 2시간 반 정도 후면 열리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최창결 용인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